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F농법에서는 두 가지의 곰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곰팡이도 농업에 엄청 좋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곰팡이는 선충을 죽이는 곰팡이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능이고 우리 농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라고 합니다. 저희 그림을 보시면 뭐 이상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분생포자라고 해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분생포자. 자, 비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 위치가 달라요. 바실러스는 세균 내부였는데 이 곰팡이는 균사 끝에서 형성됩니다. 좀 전에 본 그림에서 그 끝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균사 끝에서 형성이 되고요. 분생포자의 목적은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확산의 개념이 있고 그렇게 확산을 시켜서 숙주를 이제 찾아갖고 감염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분생포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바실러스는 확산이나 숙주를 감염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나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을 한번 보면 확산의 개념이 더 많은 곰팡이에서는 바람, 물, 곤충을 따라서 이렇게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바실러스는 이동성이 상당히 낮죠. 목적 자체가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목적의 포자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당연히 내성, 저항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조와 자외선에 이 곰팡이는 좀 약해요. 바실러스 이 내생포자는 이런 조건에 아주 강합니다. 곰팡이 종류들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이제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얘들이 살 수가 없는데 바실러스 애들은 온도라든가 습도가 잘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지가 휴면 상태로 포자로 딱 바뀌면서 살아남게 되죠.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대표적인 역할은 선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실러스는 대체적으로 식물 성장을 촉진하고 병원균을 억제하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었죠. 선충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선충 피해 하는데 그 선충은 식물 기생성 선충이라 그래요. 선충의 종류는 박테리아 섭식성이 있고 곰팡이 섭식성, 포식성, 기생성 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식물 기생성 선충이 우리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느 토양에도 선충은 분포하고 있어요. 선충의 종류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약 28,000종 그 정도 밝혀져 있는데 농사 지을 때 피해를 주는 이 식물 기생성 선충은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식물 기생성 선충이 뿌리에 기생을 하는데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그 안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폭이 만들어지죠. 그런 거를 이제 뿌리옥 선충이라 그러는데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아주 나쁜 선충이죠. 좋은 선충도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좋아요. 사실 포식성 선충이 식물 기생성 선충을 많이 잡아먹는다. 토양에 선충 피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선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또 선충들이 살다가 죽으면 작물의 양분으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가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가 선충을 죽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이나 하면은요. 선충의 알과 유충을 감염시키는데 곰팡이는 이제 균사가 뻗어나가잖아요. 그 균사가 이 선충이 알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 선충이 부화할 수가 없겠죠. 선충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이 선충이 어떤 효소를 맞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 효소가 뭐냐? 키틴 분해 효소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충의 표피가 키틴 물질로 돼 있어요. 키틴을 분해하는 효소에 맞게 되면 얘가 이제 표피가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영어로 키티나제라 그러는데 선충의 외피를 녹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곰팡이가 뿌리 주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으면 선충이 이쪽으로 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충이 살기 어려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선충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막 지렁이 같이 막 꿈틀꿈틀 되는데 상당히 징그럽죠. 얘네들이 뿌리에 침입을 해서 이렇게 혹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뿌리옥 선충 피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지를 못해서 지상부에 있는 잎도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은 잘 자랐는데 선충 때문에 잘 못 자라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작물에 선충 피해가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충의 저항성이 강한 작물, 대표적인 작물이 마늘, 양파, 또 겨자, 무, 순무. 자, 요런 거에 공통점이 있죠. 어떤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요. 그 향이 황성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황성분이 포함한 어떤 그런 휘발성 성분들을 선충이 싫어해요. 마늘이나 양파 이런 작물에는 선충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선충은 특정 환경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온도, 습도, 어떤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토양의 조건이 좀 안 좋다. 그럴 땐 선충이 많이 늘어나요. 기생성 선충이 늘어나게 되면 그 밀도가 높아지면 작물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런 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생물, 그게 무엇일까 하면 그게 바로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라고 하는 곰팡이에요. 이 곰팡이는 1910년도에 밝혀졌는데요. 오래됐죠. 이 곰팡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실제로 토양 선충을 방제, 죽이거나 밀도를 낮추는데 이 미생물이 역할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PF 농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단비 미생물 PF5번은 이름 자체가 살 선충용이에요. 요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라고 하는 곰팡이를 여기다 많이 넣어놨습니다. 릴라시누스 이 미생물도 작물 성장이나 병원군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충을 죽이는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로 유명해진 그런 미생물이에요. 선충 죽이는 데에 대부분의 작물에 효과가 있는데 주로 이제 채소류, 배추라든가 토마토, 감자, 당근 뭐 이런 채소류에도 효과가 좋고요. 과수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감귤이라든가 포도, 포도도 그 선충 피해가 사실은 좀 있어요. 곡물류에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좋은 곰팡이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게 쓰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많이 써야 됩니다. 왕창 써야 돼요. 단비 미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PF5번에 있죠. 그람당 100억 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사용한 그 우리 농가에서는 선충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 번만 처리해서는 잘 효과가 없고 한 2번 이상 처리를 하게 되면 효과를 꽤 볼 수 있게 됩니다. 5번만큼은 그대로 물에 타서 바로 관주하는 형태로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는 곰팡이잖아요. 5번 안에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배양 과정에서 서브틸리스, 바실러스와 곰팡이가 같이 배양이 되면 서로 배양이 잘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물에 타서 바로 사용을 해서 토양 속에 들어가서 골고루 다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배양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물에 타서 바로 쓰셔라. 그래서 PF5번은 배양해서 쓰는 게 아니고 물에 타서 바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패실로마이세스 릴라시누스 선충 효과에 엄청 좋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트리코데르마 또 다른 곰팡이 그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